이상하지 않아? 인생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리가 없잖아. 지역의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호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의 조각이었죠. 모든 일이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짜여진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희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간까지 내줄 뻔했던 은호. 지역의 냉철한 시선이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점점 드러나는 고성희의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끌려가던 은호. 하지만 지역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만난 생모, 그리고 곧바로 간이식이라니. 너무 완벽하게 맞지 않냐? 짧지만 묵직한 그 한마디가 은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성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러냈던 날, 하염없이 건강 상태를 묻던 그 눈빛, 그리고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끝내 추진을 지연시킨 사업.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퍼즐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나를 다시 찾은 이유가 정말 간 때문이라면? 은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이용당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단 한 줄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송해요. 간 이식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문자를 확인한 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식었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 봐라.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날 밤 성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은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널 잃고 난 지금까지 이 아이만 보며 버텼어.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오빠 살리고 나면 우리 다 같이 살자. 그 절박함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순이가 우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에게 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 앞에서 본 여자가 내 생모야? 왜 그 여자가 너한테 무릎을 꿇은 거야? 순이의 눈빛엔 단순한 걱정이 아닌 모성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감정이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은호야, 진짜 엄마라면 그런 말 못해. 안 그래도 약한 애가 누구 간을 준다고 그래. 강호가 아파도 난 너한테 그런 말 못해. 그게 엄마야, 은호야.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모르겠지. 자식이 힘들면 대신 아파주는 게 진짜 엄마야. 근데 그 여자는 내 몸을 내주길 바라잖아. 그게 어떻게 엄마야? 그때 부엌 문틈 사이로 강호가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잔을 들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나 진짜 줄 거야? 간이식 같은 거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은호는 눈시울이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강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누나 몸은 내 엄마가 지켜. 우리 가족은 그런 일 못해. 강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누나까지 다치면 나 어떡해. 그 작은 목소리 하나에 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순이의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피보다 진한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모의 눈물과 양어머니의 절규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은 고성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뜬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어머니 고성희. 지역은 곧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혹시 너 어머니가 결혼 전에 가족이 있었단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 미국 유학 중이라던데 얼마 전에 집에 잠깐 왔었거든. 그 애가 새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렀는데 어머니가 진짜 깜짝 놀라더라. 지역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성재야, 혹시 너 새어머니한테 잃어버린 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성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데? 설마 진짜 그런 딸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새어머니 도움 받아서 찾고 있겠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끌린 이유가 모성이었거든. 지역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생모는 성재의 새어머니 고성희였습니다. 믿기 힘든 연결이었지만 마음속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간 이식을 하게 됐을 때 엄마랑 강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고민 끝에 은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내 간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녀의 선택은 조작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성희의 입가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성희는 은호를 데리고 양평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만 보고 오자. 그 아이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 햇살이 비치는 정원 끝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아, 동생이 왔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우진 오빠?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우진이었습니다. 은호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우리가 남매였다는 걸. 은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야. 이제 이 아이는 절대 거절하지 못해.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이미 이지혁의 손에 하나둘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혁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그의 눈앞엔 이미 성희의 모든 행적이 한 줄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간, 인수, 인연. 전부 고성희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 고성희의 완벽한 계산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며칠 전 박영란은 엄마의 차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같은 시간대에 양평이라는 지명이 반복적으로 찍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미팅 있다고 했는데 왜 계속 같은 곳이지? 불안한 마음에 결국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요즘 엄마 위치 좀 봐줘. 계속 양평 쪽으로 찍혀. 양평? 거긴 거래처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볼래? 응. 오늘은 꼭 가보고 싶어. 지환은 차를 돌려 영란을 태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양평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커다란 철문으로 가려진 숲속의 비밀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장면. 성희, 은호, 그리고 휠체어의 남자 우진. 영란은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지금 보고 들은 거 꿈 아니지? 지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영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딸을 나무랐습니다. 너 요즘 체중 관리 안 하니? 이러다 진화그룹에서 싫다고 하면 어쩔래? 영란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순한 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다 알 것 같아. 조용했던 고양이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화려한 날들 진실의 문이 열린다. 구독과 좋아요로 은호의 선택과 영란의 반격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